제가 지금 차린 음식은 이스라엘의 여리고 지역 특산물인 대추야자와 커피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사해가 바라보이는 여리고 지역 삼거리 마켓에 자주 섰습니다. 이곳에서 점심도 하고 기념품도 샀는데요. 여리고의 특산물이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대추야자로 만든 꿀은 보통 꿀보다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는군요. 포타시움, 칼슘, 마그네슘은 2배 이상,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대추야자는 정말 꿀에 재워둔 듯 그 당도가 엄청납니다. 대추야자 2개면 하루 당분은 다 보충될 듯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가운데 커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세계 평균보다 많은 양의 커피를 소비한다는데요. 이스라엘은 맛과 향이 좋은 커피 생산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성경의 많은 지역을 접하게 되어 감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을 관통해서 운전하는데 약 6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안에서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장소들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이 풍요하고 광대한 땅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개인마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광대한 땅은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하고 비교해도 작은 땅이지요. 이스라엘은 8,600평방마일 정도의 면적으로 미국의 뉴저지주와 비슷하며 남한 면적의 22% 정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지중해를 접하는 서안과 북쪽의 갈릴리 호수 지역 그리고 요단강 주변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해서 많은 산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은 아마 이곳을 말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3분의 2 정도는 사막과 광야입니다. 남쪽의 사해 주변은 염도가 높아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좀 의아해집니다. 이에 대해 많은 설교자들은 정신적으로 풍요한 세상이란 영적인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언유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자의 마음이 하늘의 것들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감동과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단어가 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미국 보스턴에서 사역하는 줄리 주판이라는 유대인 여성 랍비의 의견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아주 기름진 땅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 지역인데요. 이 문구는 외형적인 대지를 묘사하는 것일 수 있고요. 영적인 면을 표현하는 언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하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줄 것을 약속합니다. 히브리어로
이집트란 단어는 좁은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노예 생활은 좁고 억압된 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사는 것은 넓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고요.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억압된 곳과는 반대의 의미입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에 대한 약속은 실제의 음식일 수도 있고 영적인 풍성함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땅이 비옥한 땅이었던가요? 고대 이스라엘에 실제로 젖과 꿀이 있었나요? 고고학적으로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양봉을 했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염소젖과 대추야자 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과 광야지만 중부와 북쪽 갈릴리 같은 비옥한 땅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제한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수 활용 분야에서는 말이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음식을 자급자족할 뿐 아니라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젖과 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도 젖은 동물에게서 나오고 대추야자 꿀은 식물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완전한 하모니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이상 줄리주판이라는 랍비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여리고에서 우연히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은 그곳에서 살며 지내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본인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그 어디보다 편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더라도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면 정겹고 푸근한 모습이 떠오르고 어릴 적 즐겨 먹던 음식이 생각나지요. 하나님이 정해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특별한 곳입니다. 지난 수천 년간 세상 곳곳에 떠돌면서 지냈던 그들은 이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한 그들은 그 땅을 열심히 일구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하는 아랍인들과 평화롭게 살면서 잘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평화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